경남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지역 정치권 소식 분석해 봅니다. 4.7 보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에는 대선 레이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 홍준표, 김태호, 김두관의 이번 보선 행보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서 경남 출신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함합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젊은 정치인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지낸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담당 작가님이 이번 주제를 두 분께 알렸을 때 이 신상훈 의원님께서 왜 예비 대권주자 후보 이름에 이재환 대변인 이름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담이 담긴 농담일까요? 아유, 민망하네요. 아마 이제 신상훈 의원님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2번 출마한 걸 가지고 네.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좀 이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농담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저는 좀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 40세가 넘어야 출마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하고 선거권이 다른 뭐 몇 안 되는 그런 선거 사례인데요. 우리 이재한 그 대변인께서 이제 곧 40세를 졸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선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지만 아직은 만 39세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농담을 좀 했습니다. 네. 나중에 그래도 이제 신상훈 의원님하고 항상 이렇게 토론하면 기분 좋은 게 우리는 좀 기성세대랑은 다르게 좀 사람 냄새 나는 정치, 바람직한 정치를 좀 하면서 서로 이제 미래에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만나게 되면 대선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유쾌한 정치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부터.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문을 열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남에 적을 돋거나 경남 네. 출신 정치인들이 이번 보선을 내년 대선의 발판으로 삼는 행보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보다 먼저 앞서 알아봐야 할 게 이 4.7 보선이 경남에 주는 의미인데 미니 지방선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가 아무래도 제1, 2도시 우리나라의 1, 2도시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 조금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경남을 살펴봐도 크고 작은 아주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령 같은 경우에는요, 군수선거를 위해서 도의원이 사직을 하고요. 그 도의원 선거를 위해서 군의원이 사직을 하면서 한 선거구에서 군의원과 도의원과 군수까지 한 번에 다 뽑아야 돼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령은 미니 지방선거가 맞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함양에 우리 임재구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로 사망하시면서 도의원도 함양에서 뽑아야 되고 고성도 도의원이 한석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안도 군의원 선거까지 하면서 우리 경남은 총 4곳에서 6군데의 선거가 4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의령군수 경선 결과에서 잡음이 좀 있었죠.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제 의령군수 경선 결과에 불복한 일부 후보자들이 이제 제기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법원은 그 결정문을 통해 그 정당의 그 공천 과정 및 공천 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며 이제 의령군수 이제 경선 결과를 이제 효력을 정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이는 이제 의령군수 경선 결과가 이제 뭐 문제가 없었음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후보자가 제기한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네, 이 법원의 판결은 의령군수 경선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4.7 보선의 이목을 쏠리는 의회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죠. 대선의 이 전초전이 이번 보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 4.7 보선에서 두드러지는 몇몇 인물들은 대권 잠룡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보궐선거는 늘 이 잠룡이나 유력 정치인의 복귀 무대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 집중도가 좀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처럼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개 선거구에만 후보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도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늘 유력 정치인들의 복귀 선거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에 조금은 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조금은 좀 밑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모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궐선거는 늘 이 유력 정치인들의 복귀 무대였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의 1년 전 선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또 현재 점쳐지는 몇몇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좀 보십니까? 보수 측 경남 출신 이제 인물로는 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선거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 친화력을 가진 김태호 의원은 최연소 거창군수, 최연소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영입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창, 함양, 합천, 이제 산청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에 상주하며 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은 이제 경남도지사와 이제 당 대표를 2번 지내시고 이제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 이제 꿈을 이룬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서 지난 대선 때 2017년 지난 대선 때 이제 후보를 역임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부산 박형준 후보를 전폭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향후 이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남 출신 보수 측 대권 후보로는 김태호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도 몇몇 인물이 거론되고 있죠? 민주당 측 경남 출신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두관 의원님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 군수,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이제 국회의원까지 지금 당선된 인물이신데요. 지난 2012년 진보층 최초로 이제 도지사에 당선이 되셨어요. 하지만 대권 18대 대선에 이제 경선 참여를 위해 도지사직을 던지면서 진보층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요. 오늘 제가 MBC 경남 라디오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바로 앞에 제 인터뷰가 김두관 의원이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대권 도전 선언에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이제 국회의원직은 이제 안 던지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봐서 이제 과거 도지사직을 던지신 게 큰 아픔으로 남은 것 같고요. 네. 김두관 의원은 지금 현재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무현 정신 계승 연대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날 노무현 정신 계승 연대 행사에서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지난 2012년에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패인을 모르는 패장, 총선 때 차려준 밥상을 걷어찬 사람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문계와 앙금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아서 친문계가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권 행보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정치는 개인의 철학과 신념으로 승부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 인물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다시 한번 도지사에 도전을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에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친문 적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친문 적자 하면 글쎄요, 이 김경수 도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친문의 적자라고 하면 김경수 지사를 먼저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은 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권 행보에 올려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대권 행보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지금 업무방해죄 혐의로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3심 재판이 언제 열릴지가 가늠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6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올 가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4월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순간 당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의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2강 체제잖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뛰어드는 순간 3강 체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심 재판이 언제 열리느냐, 그리고 그 3심 재판이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대권 지형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또 김경수 도지사의 이 대선 출마설, 이재환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신상원 의원님께서 말씀 많으시는데 저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재판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린다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족쇄가 풀린다면 국민들은 사법부의 불신의 족쇄를 채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홍 의원의 이 정치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홍 의원의 입당 가능성, 또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은 홍준표 전 지사,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전 무소속으로 대권 후보에 나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도 원내대표, 뭐 당대표 등등을 해서 유력한 직함을 많이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당의 표심을 가지고서 대권에 나가는 게 본인이 바라는 제1번의 선택지일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아마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아마 복당을 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는 모습을 기대를 할 텐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장 홍준표 의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4월 7일 보궐선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이 4월 7일 선거에 누가 더 당선이 가능할지 지원을 해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원과 시장 단체장을 배출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홍준표 의원을 받는 순간 아무래도 당내 또 여러 가지 뭐 비박, 친박부터 시작해서 친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친홍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마 4월 7일 4.7 보궐선거 이후에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누가 주도권에 지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더 좀 우호적인 당내 세력이 만약에 당내 권력을 가진다면 복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홍준표 의원은 당분간은 국민의힘에 복당이 어려울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대권 레이스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서 언급된 이분들을 대선 주자로 예측하는 이유가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 네.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요. 경남이 항상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쉽게 비교해 보면요. 강원도, 충청도, 호남보다 영남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역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정치 영역에 있어서 영남의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영남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영남에서 후보군을 오늘 말씀드렸던 김태호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사직을 지내고 있는 김경수 지사까지 이 모든 분들이 다 아무래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영남의 표심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지지율이 되게 낮게 나와요. 2%에서 심지어는 2%보다 더 낮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순간 민주당도 한번 흔들림이 있을 거고 네. 반대로 김태호 지사와 홍준표 지사도 이제 조만간 대권 레이스를 본격화하는 순간 지금 뭐 윤석열 그 전 총장에게 보수 진영이 많이 가려져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 두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직 대선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LH 땅 투기 사건도 그렇고 또 4.7 재보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1년간 정치 지형 변동이 이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재보선의 판세 최대 이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급등한 집값 때문에 이제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LH라는 공공기관에서 부패와 반칙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62.2%로 최고치를 달했고요. 이와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역대 문재인 정부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LH 사태는 다음 대선은 물론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LH 사태가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대책과 LH 사태 재발 방지책이 다음 대선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요. LH 사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배경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이제 불평등 또 이제 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던 공정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꺾여버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표방해 왔고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정을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입니다. 이제 이런 국민의 이제 분노와 갈망을 이제 반영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분명 1년간 그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를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LH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서 언급한 이 대권 잠룡들의 이번 보선 활동이 지지율이나 인지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안철수 대표만큼 직접적으로 후보에 뛰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명의 전 지사와 1명의 현 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4.7 보궐선거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는 정당 쪽에서는 이분들이 오히려 더 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재편의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전에 당권을 가졌던 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개념에서 김태호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두관 의원도 지금은 당내에서는 주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현재 민주당의 지도 체제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 같은 이 여권의 잠룡들이 한 번 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또 이번 4.7 보선이 임기 5년짜리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의 발판이라는 의미에 매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 도당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그 재보선의 최대 관심은 조금 전에 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부산 선거거든요. 그 여야는 서울 부산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남에는 이제 의령, 고성, 함양, 함안 등 총 6곳에서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경남의 6곳의 선거가 이제 향후 대권과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못지않게 경남도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저희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저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바로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상훈 경남도 의원과 이재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과 함께 4.7 보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경남 출신 정치인들의 대선 준비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